성공 취업을 위한 필수 코스. 안녕하세요. 최지안입니다. 취업의 지름길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삼촌 김세준입니다. 네, 취업에 부족한 디테일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회장 김정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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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들 어릴 적에 장래 희망이 뭐였나요? 저는 원래 그 외교관이었는데 시험이 어렵다는 얘기 듣고 좀 바뀌었습니다. 아, 네. 뭘로 의외시네요. 바뀌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잘 사는 사람 뭐 이렇게 바뀌었죠. 점점 나이 먹어가면서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거창한 그렇죠. 데서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되고 네. 그렇게 돼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멋지네요, 외교관. 네. 네, 선생님은요? 저는 어렸을 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었는데 한번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좀 스포츠 캐스터 같은 게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약간. 어울렸었겠다. 잘 어울려요. 네, 그런 오늘 거. 의상도. 근데 저도 그게 네. 좀 영어가 안 돼서 영화를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기억나네요. 네, 항상 네. 시험이 저희를 좌절시키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요즘에 저는 이제 취준생분들 고민 상담을 가끔 하면서 만나다 보면은 많은 고민을 해요. 취업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만 취업을 해서도 이 일을 막상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음. 네. 근데 저희도 가끔 고민할 때 누군가 와서 답을 얘기해 줬으면 좋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결국은 자기 인생은 답은 자기가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도와주는 거죠.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네.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답변은 스스로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저는 그게 너무 그렇게 큰 고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너무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으신데 사실은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자꾸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미래엔 또 무엇을 해야 되나 항상 이게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당장 내가 해야 될 것부터 좀 열심히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또 이걸 너무 고민하시다가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를 좀 빠르게 좀 선택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뭔가 네. 확실한 걸 정한다기보다는 뭔가를 좀 선택하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뚝심 있게 좀 나아갈 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조금의 또 위안을 드리자면 저도 하는 일을 계속 하면서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런 고민들은 그쵸?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네. 고민이 항상 있다는 거 네. 네, 조금 위안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직무 토크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 신문사 기자를 희망하는 친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평소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보 많이 얻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각종 사건, 사고, 네, 그리고 사건, 뭐 정치, 경제, 연예, 스포츠 이런 생활 정보들을 알차게 준비해서 또 신속하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기자인데요. 많은 그런 기자들의 역할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신문사에서 하는 기자에 네. 초점을 맞춰서 직무 네.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신문사 기자 그 직무 우리가 준비한 면사포 직무 기술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신문사에서 기자가 하는 직무를 좀 보면 우리가 또 지식, 기술, 태도로 또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네. 먼저 우리가 필요한 지식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다방면의 좀 지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하나의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체계와 연결되기 때문에 뭐 이것이 국제적인 어떤 무역 이슈와도 연계될 수 있고 어떤 네. 법적인 테두리에서 연계가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부분과 연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일단 기자가 되고 싶다라면은 다방면의 좀 지식, 네. 어떤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그 중에서도 다 중요하지만 네. 정치나 경제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좀 핵심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세상이 흘러가는 게 영향받는 게 정치나 경제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좀 더 좀 전공과 상관없이 좀 더 그 신경 써서 공부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출처 확인하고 이런 사실적인 거를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네. 올바른 정보를 찾는 그런 방법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그러면 필요 기술로 넘어가 볼게요.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일단 뭐 글쓰기겠죠. 네. 가장 기본이 되니까. 네. 근데 이제 그 글도
문학의 글이 아니라 정해진 양식에 의해서 보통 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쓰는 연습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표준어 구사 할 수 있는 그런 뭐 말도 그렇지만 네. 문서를 작성할 때도 표준어 구사 능력 네. 이거를 좀 강조를 하고 네. 싶습니다. 네. 그 저는 좀 독자에 대한 이해 능력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마케터들에게는 고객의 뭐 니즈를 잘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듯이 네. 기자들도 어떻게 보면은 좀 독자에 대한 이해를 잘 하는 것이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을 생각합니다. 일단은 네. 그 신문을 구매하든 어떤 신문을 읽을 때 어떤 특정 독자들이 그 원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것들을 좀 잘 채워줄 필요도 좀 있기 때문에 우리 독자들이 우리 신문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가를 잘 파악해서 그런 부분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하나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판적인 사고, 네, 그쵸. 문제 인식 능력인데요. 모든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떤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또 알려주는 그렇죠. 네, 그런 길라잡이 역할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하나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직무 수행 태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신문 기자라고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사건 사고로 보기도 하지만 네. 또 어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네. 인터뷰 기술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음. 다양한 뭐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의사를 좀 교환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그래서 사실은 어떤 질문을 또 던질 수 있느냐 그 자체가 네. 어떻게 신문 기자로서의 어떤 역량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주기 전에 자기가 어떤 질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좀 얻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좀 필요한 어떤 자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말씀드렸어요. 질문 기술이 네. 상당히 중요하다고. 질문에 따라 내용도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이런 글자를 좀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분야의 사람들이 공정성,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정의 실현 뭐 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네. 네, 적극적인 사고 방식과 뭐 정의감 그리고 기자로서의 윤리 의식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윤리의식 말씀하셔서 요거 좀 강조하고 싶은데 네, 그 직업 기초 능력 중에 윤리의식 중에 언론과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글 하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인생이나 조직에 어떤 네. 미치는 영향이 이게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제보자라든가 취재원 보호 뭐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윤리성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직업 기초 능력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 그럼 지금 직업 윤리 강조를 해주셨고요. 이제 네. 태도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직업 기초 능력으로 연결이 되죠. 네. 네. 또 어떤 게 그다음에 또 있을까요? 뭐 계속 연결되는 부분 중에 뭐 의사소통 능력이 또 굉장히 문서적인 어떤 의사소통 능력이든 아니면 또 대면해서 의사소통 능력,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수리 능력 강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기자들은 자료를 보고 기사를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료 중에는 그래프나 뭐 어떤 표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걸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숫자 네. 잘 분석하는 능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헤드라인에 숫자 몇 %가 네. 무엇을 한다, 3분의 2가 뭐 무엇을 한다 이렇게 제목을 꼽잖아요. 그게 또 보기도 쉽더라고요. 그래서 퍼센트 내는 거 이런 거 좀 중요하고 그렇죠. 네. 뭐 그 외에 뭐 문제 해결 능력 뭐 이런 것들도 있으면 좋겠네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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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신문사 기자 직무 기술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기자 채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좀 다양한데 그래도 이제 주요 그 신문사들 채용 공고를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는데 네. 일단 탈스펙 아닙니다. 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능력들이 요구되죠. 역량이라든가 뭐 분석 능력, 그 다음에 또 글을 쓰고 취재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좀 더 그 심도 있는 뭐 지식이라든가 또 사회 경험 이런 것도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네. 대학 졸업자 음. 선호하면서 또 필수인 조건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신문사 대부분 다 채용형 인턴을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인턴에 지원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주요 또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언론고시라고 할 정도로 네.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맞아요. 또 우리가 신문사들을 또 보게 되면 그동안 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 같이 좀 겹치는 게 좀 많다 보니까는 매체로서의 어떤 영향력이 점차 좀 작아지다 보니까 주요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좀 대규모로 채용하는 경우는 굉장히 좀 드물지 않나.
다만 기자라는 어떤 직군 자체가 그럼 줄어들고 있나라고 하기에는 또 보게 되면 인터넷 언론들이 굉장히 좀 많아서 그런 걸 또 봤었을 때는 그렇게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좀 이렇게 우리들이 좀 선호할 만한 약간 대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생각보다 이렇게 자리가 잘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채용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서류 전형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다음에 필기 시험이 핵심이죠. 네. 기자직 같은 경우는 이제 논술하고 장문, 그다음에 면접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또 면접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준비가 좀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어학 능력을 그 요구하는 곳들이 많은데 선택인 곳도 있고 필수인 곳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곳은 이제 그 취재하는 곳의 부서나 이런 거 성격에 따라서 가산점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채용 공고를 꼭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데 기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학 능력은 가산점이든 뭐든 좀 갖추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요즘 정보가 워낙 그렇죠. 또 외국에서 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건 기본적으로 좀 갖추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좀 언급을 해드리자면은 요즘에 좀 신문사는 대부분 다 약간 학력 제한을 좀 걸어두고 있는 곳도 있지만은 네,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좀 학력 제한이 없는 곳도 좀 있다는 것도 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저도 주위에서 뭐 기자 되고 싶어요라고 하는 친구들 종종 만나거든요. 이렇게 기자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우선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교내 신문사에서 동아리는 활동은 안 하고 신문사에서 이제 네. 기자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글을 많이 쓰게 되고요. 특히 그 데드라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압박, 받아보고 네. 그 저 압박도 받아보고 그게 정말 좋은 훈련이 많이 됐어요. 이제 글도 다양한 글을 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저학년이라 그러면 학교 신문사 한번 들어가서 활동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라면 네. 뭔가 자기 분야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좀 기자를 준비하는 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네. 약간 이 친구는 기자 그냥 되고 싶은 건데 약간 그런 건 없어. 확실한 건 없는데 좀 기자가 되려면 본인이 어떤 파트에서 일하고 싶은지를 정해야 된다. 국제부인지 아니면 스포츠인지 연예인지 정치인지 사회인지 이런 거 없이 접근하기에는 그냥 이 친구는 그냥 무작정 이렇게 하기보다는 신문사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카테고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분야에서만큼은 자기가 어떤 확실한 좀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좀 말해줄 수 있는 이런 어떤 거리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좀 이렇게 지금 오늘 조언을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기자를 하시다가 또 홍보팀 이런 부서로 많이 전향을 또 하고 글쓰기를 위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직무로도 전향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폭넓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워낙 또 채용 인원이 적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는 오늘 지원자가 준비한 입사 서류를 보고 컨설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지원자는 뭐 특정 신문사를 선택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또 양식이 있어야 입사 후 포부도 써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샘플로 중앙일보의 어떤 양식을 참고해서 썼습니다. 네, 이력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국문과이고요. 언론정보학부, 미디어 전공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자격증을 보니까요, 한국어 능력 시험이 있는데요. 요걸 또 준비를 했네요. 지금 이 마이너스 등급으로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1급부터 4 마이너스 등급까지 있는데 지금 이 마이너스 등급 정도면 일반인으로서 뛰어난 수준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언론인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등급인데 네. 좀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자기소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장 과정 및 가족 사항인데요. 글을 쓰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이제 글솜씨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직무에 지원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경을 쓰고 오탈자 한자도 없도록 철저하게 체크하고 특히 네. 제목. 이제 기자들은 제목을 붙이는데 좀 신경을 좀 그렇죠. 많이 그렇죠. 쓰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주 다른 그 지원자들도 참 철저하게 보긴 했지만 네. 훨씬 더 꼼꼼하게 좀 세세하게 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원래 매 눈이신데 오늘 더 매 눈이셨군요. 오늘은 매 한 네. 5마리가 5마리 네. 눈으로. 네. 알겠습니다. 처음 헤엄치는 사람. 이게 이제 우리 지원자의 이름이에요. 저는 제목부터 좀 아쉬웠어요. 왜 그러냐면 이 처음이
이 맨 뒤에 가 보면 이제 먼저 헤엄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함께 헤엄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했는데 네. 여기서 처음이 뭐 이렇게 선도자의 역할이라는 건지 아니면 맨 앞에서 뭐 한다는 건지 그런 면에서도 이제 어휘 하나하나 선택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네. 이게 좀 명확치가 않아서 저는 좀 약간 좀 아쉬웠습니다. 맞아요. 그게 이제 처음이라는 거를 하려면 사실 좀 기록이 되어지고 우리 좀 눈에 띄어야 되는데 일단 학창 시절 안에서는 친구 그룹 안에서는 본인이 처음으로 이제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다. 네, 거기까지는 뭐 이해가 됐는데 그 학생들과 친해지는 거나 아니면 앞으로 기자 생활을 할 때 무엇을 시도할 것인가 라고 이어지는 부분을 본다면 아, 이걸 본인이 처음 하는 것일까? 학생들과의 어떤 그런 공감을 끌기 위해서 학생들의 관심사를 지금 내가 얘기하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뭐 좋은 어떤 강의 스킬이긴 하지만 처음일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자가 되면 이렇게 한참의 그 내공이 쌓여야 이제 분석 기사를 쓰고 자기가 이제 주장을 내세우고 이제 이런 기사를 쓰기 때문에 네. 한동안은 팩트에 의존한 그다음에 OW1H라든가 뭐 그런 팩트 위주의 이제 한 글을 써야 되는데 네. 여기 보면 좀 이제 주장을 한다든지 좀 판단을 하고 그런 좀 이렇게 객관적인 것보다는 주관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것도 약간 좀 아쉬웠습니다. 저는 이 중간에 저의 매력과 실력으로 학생들을 모아야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본인의 매력에 대해서 저는 좀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네. 네,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서요. 학교 생활 및 전공 분야 보겠습니다. 여기도 좀 이제 제목이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네. 일단 인문학을 먼저 전공하고 언론 관련된 전공을 했기 때문에 사실 논리적으로 순서를 보면 언론인이 인문학을 만난다면이 아니라 인문학도가 뭐 언론 뭐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면 순서를 네네, 맞춰야 그렇죠. 된다. 저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웠습니다. 네. 아주 꼼꼼하시네요 오늘. 매 5마리를 갔다니까요. 이제. 저는 이제 그 바로 밑에 보면 또 여러 가지로 힘들었습니다. 이런 그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 좀 주관적인.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참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힘들었던 것 당시 힘들었던 거는 무엇이었고 또 이걸 어떻게 또 극복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또 이어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항목에 보면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 그럴 때는 감정 써도 돼요. 근데 여기는 보면 학교 생활 및 전공 분야에 대해서 좀 팩트 위주로 이렇게 쓰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던 거죠. 네. 네, 3번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기사항 및 연수사항인데요. 날카로운 분석과 글을 통한 소통. 저는 이 글을 좀 보면서 자기만의 어떤 색깔이 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어쨌든 좀 기자가 된다라면 뭔가 어떤 한 분야에서만큼은 좀 최고라는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게임 관련된 분석 관련된 부분을 좀 했었는데 네. 그 게임에서도 굉장히 아주 높게 평가를 좀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네. 그것을 읽는 아마도 그런 또 이 글을 또 소비하는 어떤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인정이나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지원자라는 어떤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이게 네. 포부랑도 연결이 좀 돼 있죠. 네. 일단. 근데 저는 여기서 전반적인 어떤 표현을 좀 봤었을 때는 교수님께서는 제 평론을 읽으시고 정말 도움을 받지 않고 제가 혼자 적었는지 거듭 확인하셨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읽는 사람 하여금 굉장히 큰 호기심을 좀 불러일으키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네.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은 굉장히 좀 칭찬할 만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저는 지금까지 읽은 항목 중에는 3번 항목이 가장 잘 쓴 것 같아요. 자, 4번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인데요. 앞서가는 신문, 앞서가는 기자라고 썼습니다. 이게 지원 동기예요. 네. 시험과 또 연결되는 그런 제목으로 했는데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굉장히 좋으면서도 이제 좀 추가 질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네. 좀 표현을 했는데 중앙일보의 얼굴이 되고 싶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가 돼 있고 이게 네. 특별히 뭘 얘기하는 건지 그에 대한 질문도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언론사의 면접을 가면 특히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네. 업계에 계신 분들을 또 이렇게 네. 존경하는 분들 롤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게 정해져 있으니까 관련된 질문을 받더라도 대답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자가 아나운서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근데 아마 뭐 앵커를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마 뭐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뭐 그런 분야의 역할을 좀 초점을 맞춰서 지금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언론사 내부에서 이런 경로가 있는지도 꼭 확인을 해보고 쓰는 것도 좀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좀 약간은 두 번째 포부에서 게임 섹션을 담당해 보고 싶다라고 적혔는데 네. 또 중앙일보는 게임을 다루고 있지 않다라고 또 이렇게 본인이 써가지고 이게 굉장히 좀 도전적인 어떤 부분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좀 회사에서 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회사가 지금 이 관련된 섹션을 갖고 있지 않는 내가 들어와서 만들겠다라고 하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떤 회사의 어떤 사업 방향과 맞아 떨어졌을 때는 굉장히 유리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좀 약간 이 사람은 좀 우리랑 컨셉이 맞지 않는다라는 어떤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저는 그 첫 번째 그 바로 앞에 있는 단락을 더 이제 주의 깊게 보게 됐는데요. 다양한 매체와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지적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게까지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건 없고 지적에서 끝났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가 현재 하고 있지 않은 일을 지적하고 그냥 끝난 걸로 보면 굉장히 아쉽죠. 네. 그 부분을 좀 내가 네. 어느 부분 발휘하고 싶다라는 게 나와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뭔가 뉴 미디어를 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는 관점보다는 좀 어떤 기자가 되고 싶은지를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어떤 정보를 구하고 어떠한 기사들을 쓰고 그걸 통해서 어떤 사회 어떤 변화를 만들고 싶고 약간 기자로서의 걸 좀 썼어야 되는데 약간 이게 조금은 애매모호하게 쓰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뭐 방송 얘기 나오고 네, 아나운서 네, 얘기 네. 나오고 이제. 전 조금은 더 포커스가 더 맞춰졌어야 되지 않을까. 뭐 네. 이거는 회사의 사업 방향과 우리가 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조금은 제가 이제 봤었을 때는 좀 기자로서의 어떤 역할론이라든지 어떤 맞아요. 기자가 되고 싶은지 어떻게 그 커리어를 앞으로 확대해 나갈 것인지 좀 이런 부분들을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약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모험적인 이야기를 쓰지 않았나. 회사에서 이거는 좋아할 수도 있고 네. 좀 생뚱맞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다른 부분에 좀 관심을 집중적으로 드러냈을 때 원래 이거 하고 싶은 거 아니었죠? 라고 물어볼 때 있잖아요. 게임 산업 쪽으로 또 뭐 일하고 싶은 거 아니었나요? 아니면 혹시 그쪽으로 가는 거 어때요? 라든지 아니면 원래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던 거 아니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그렇지. 놀란 게 이게 마음이 항상 여기 표현되게 되거든요. 네. 사실은 이 오시영 학생은 제가 이제 상담을 했었는데 아나운서 원래 희망한다는 얘기도 저한테 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네. 여기 좀 그래 담기게 드러났네요.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까 그 아나운서 얘기에 대해서 했는데 아나운서를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기자를 쓴다 그러면 거기에 초점 맞추고 이제 좀 그런 게 좀 필요하겠죠. 네. 그렇군요. 매 6마리째.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뭐 평균적으로 본다면 뭐 간결하게 잘 쓴 자기소개서이긴 하지만 또 기자 출신, 그쵸. 아니, 기자 지원자라고 하니까 좀 꼼꼼하게 더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시영 씨가 보낸 입사 지원서 컨설팅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모의 면접을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요. 네, 그 전에 오시영 씨가 준비한 자기소개 영상을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지 투성이의 푸른 종이는 푸른색이다. 어떤 먼지도 그것의 색깔을 바꾸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부 기자가 되고 싶은 오시영이라고 합니다. 방금 읽어드린 시는 정치부 문화부 기자로 일했던 시인 기영도의 작품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저는 힘들 때면 이 작품을 읽고 힘을 내곤 했는데요. 저는 이런 좋은 예술 작품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글을 방송 기자도 쓰기 위해 잘 맞을 것 같아요. 문화부 기자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기자로서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대학에서 국어국문학과 미디어학을 복수 전공했고 에세이나 평론같이 기자에게 요구되는 글은 물론 블로그나 SNS 같은 뉴미디어 매체로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글도 많이 작성해 보았습니다. 저는 바쁜 말할 하루 속에 때 이 예술을 상체가 너무 즐긴 움직이는 틈도 거예요. 없는 현대인들, 그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실 수 있는 문화부 잡아주고 기자가 싶죠. 되고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발음, 톤 뭐 이런 거 다 좋은데요. 네. 표정도 근데 좋고. 좀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좀 저는 오히려 자기소개서에서 저는 굉장히 좀 좋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약간 우리 자기소개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은 뭔가 더 말하듯이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이고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은 뭔가 이 말하는 속도가 좀 빨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용적인 어떤 부분에서 약간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별점이. 1분이라는 시간 압박 속에서 많은 얘기를 좀 하려다 보면 속도가 좀 빨라지긴 그쵸. 하는데 좀 뭐 그런 측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좀 이해하는 측면에서. 네. 갑자기 매에서 천사로 바뀌었어요. 적응이 안 되네요. 일단 만약에 다음에 준비를 하신다면 좀 조명을 좀 밝게 하셔가지고 그쵸. 좀 하시고 상체를 너무 움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또 발음이나 이런 거는 좋았는데 목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그 쉰 목소리로 그 어떤 작품을 한 부분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도 조금 더 집중해서 듣게 되더라고요. 이게 잘 들리지 않다 보니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제 목도 쉬고 이제 좀 그런 측면도 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제가 아끼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뭐 면접 보기 아, 전에 이런 거 하면 안 네. 돼요. 네. 아직은 면접관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영상까지 봤고요. 이제는 진짜 모의 면접을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네, 시영 씨의 그런 처음 헤엄치는 사람, 네, 좀 저는 그게 기억에 남는데 기대감을 가지고 모의 면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